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 1패 48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본격적인 야구 시즌을 맞아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가고 있고,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 조합픽도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LG의 선발은 임창규,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시라카와 케이쇼입니다. LG 임창규는 올 시즌 15경기 5승 4패, 평균 자책점 4.1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활약과 부상으로 인해 아쉬움이 많았던 임창규인데, 최근 선발 등판한 6경기에서 5승 1패를 거두면서 완벽하게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당초 목요일 SSG전 선발 등판 예정이었지만 우천 취소로 인해 하루 더 휴식을 취한 임창규인 만큼 최근의 피칭 내용이라면 잠실 라이벌 두산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LG는 7월 초 극심한 타격 침체기를 겪었다가 최근 타선이 다시 살아나면서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에서 돌아온 오지환이 최근 3경기에서 14타수 7안타, 말로 홈런 1개를 기록했을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베테랑 김현수 역시 3경기 12타수 6안타,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하면서 팀 타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고참들이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문보경과 문성주, 팀의 젊은 선수들의 타격감도 다시 살아나면서 특유의 공격력이 살아난 LG 타선입니다. 주중 SSG와의 3연전 중 2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울산까지 내려가 3연전을 모두 치르고 온 두산에 비해 확실히 체력적으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LG인 만큼 충분히 해볼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두산의 선발은 시라카와입니다. 시라카와는 올 시즌 6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5.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에서 두산으로 팀을 옮긴 뒤 삼성을 상대로 선발 등판했었던 시라카와인데, 3과 3분의 2이닝을 투구한 동안 볼넷을 무려 6개나 허용하면서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제구뿐만 아니라 시라카와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볼 배합도 아쉬웠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시라카와는 포수들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두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롯데와의 주중 3연전을 우천 취소 한 번 없이 모두 치르고 울산에서 잠실로 복귀하게 됐는데, 확실히 LG에 비해서 체력 소모가 많은 현 상황입니다. 게다가 불펜 필승조들이 연투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팀의 마무리이자 불펜의 핵심인 김태견이 2경기 연투와 더불어 47개의 공을 던지면서 이번 LG전 휴식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약 선발 투수 시라카와가 이닝을 길게 끌고 가주지 못한다면 불펜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두산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SSG 랜더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SSG의 선발은 드류 앤더슨,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김선기입니다. SSG 앤더슨은 올 시즌 11경기 5승 1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후반기 첫 선발 등판이었던 롯데전에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삼진 10개를 잡아내면서 무실점을 기록했고, 롯데 타선을 압도했었던 앤더슨입니다. 팀에 막 합류했던 5월 중순에는 몸 상태가 100%가 아니었던 앤더슨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키움을 상대로 3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몸 상태가 올라온 만큼 키움을 상대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리그 전체 타율 1위인 용병 에레디아가 타격감이 좋고 주포 최정 역시 타격감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입니다. 최지훈과 박성환 역시 타격감이 올라왔고 루키 박지환과 정준재도 기대 이상의 활약을 이어가면서 최근 타격 페이스가 괜찮은 SSG 타선입니다. 올 시즌 키움 상대로 7승 2패를 거두고 있을 정도로 키움에게 강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키움의 선발은 김선기입니다. 김선기는 올 시즌 21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선발과 불펜을 오가면서 활약 중인 김선기인데 SSG를 상대로 3경기에 등판했었고 평균 자책점 5.40과 피안타율 2할 8푼 6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다소 고전했었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도 실점 없이 SSG 타선을 막아내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움은 직전 KT전 7회까지 8대 0이라는 넉넉한 리드를 잡으면서 승기를 잡았지만 이후 등판한 불펜 투수들이 방화를 이어가면서 무려 12점을 헌납했고 어처구니 없는 역전패를 당하면서 KT에게 홈에서 3연패 스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가뜩이나 불펜이 약한 키움인데 불펜의 핵심인 조상우마저 트레이드설이 돌고 있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SS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성의 선발은 백정현,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김진욱입니다. 삼성 백정현은 올 시즌 5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4.4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말 부상을 당했던 백정현이고 6월 말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했습니다. 최근 등판한 3경기에서 16이닝을 투구한 동안 7자책점을 기록했고 2승을 거두면서 피칭 내용에 비해 승운이 따라주고 있는 백정현입니다. 다만 3경기에서 기록한 피안타가 18개, 피홈런도 4개였을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에게 공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9위로 상대를 압도하는 유형의 투수가 아닌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제구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타자 친화적인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장타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삼성은 직전 1위 기아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흐름이 한풀 꺾인 상황입니다. 타선에서는 에이스 구자욱이 최근 4경기 15타수 무안타를 기록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지 못하고 후반기 타격감이 살아나던 박병호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1루수 자리에 공백이 생긴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희소식은 용병 타자 루벤 카데나스가 빠르면 이번 롯데전 KBO 데뷔전을 치른다는 점인데 구자욱의 부진과 박병호의 부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선 용병 카데나스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한 삼성입니다. 원정팀 롯데의 선발은 김진욱인데 김진욱은 올 시즌 8경기 2승 0패, 평균 자책점 4.3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KT전 등판에서 5와 3분의 1이닝 1실점, 나쁘지 않은 피칭 내용을 보여줬지만 아쉽게 승리를 챙기진 못했습니다. 올 시즌 삼성을 상대로는 한 경기 등판에 승패 없이 평균 자책점 6.23, 약 4이닝을 투구한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고전했었고 올 시즌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6.75까지 올라갈 정도로 고전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삼성 원정 등판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롯데는 직전 두산과의 3연전에서 2승 1패를 거두면서 3연패 이후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타선에서는 용병 레이에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베테랑 전준우도 기복은 있지만 최근 10경기에서 홈런 4개를 기록하면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올스타전 이전에 타격감이 상당히 좋았던 리드오프 황성빈의 타격감이 좋지 못한 상황이고 6월 중순 부상을 당했던 유강남은 결국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득점권 상황에서 레이에스와 전준우 두 해결사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한 롯데고 황성빈과 윤동희처럼 후반기 타격감이 떨어져 있는 팀의 핵심 선수들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KT 위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KT의 선발은 엄상백, 원정팀 NC의 선발은 카일 하트입니다. KT 엄상백은 올 시즌 18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5.0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롯데전 선발 등판에서 7과 3분의 1이닝 동안 3실점을 기록하면서 선발승을 챙겼던 엄상백입니다. 올 시즌 NC를 상대로는 3경기 등판에 2승 0패, 평균 자책점 5.40을 기록하고 있고 NC 타선의 피안타는 다소 허용했지만
탈삼진 역시 많이 잡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났었던 엄상백입니다. 최근 KT 타선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엄상백이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NC 타선을 막아주고 불펜으로 마운드를 넘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KT는 직전 키움 전 7회까지 8대 0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9회 배정대의 말로 홈런을 통해 동점을 만들었고 연장 10회에서 4점을 뽑아내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5연승을 달리고 있는 KT고 용병 로하스를 비롯해 주포 강백호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 투수가 NC의 에이스 하트일지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NC의 선발은 카일 하트인데 하트는 올 시즌 18경기 8승 2패, 평균 자책점 2.5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자책점 1위, 다승 공동 3위를 달리면서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하트입니다. 최근 등판한 4경기에서도 27이닝을 투구한 동안 2실점만을 기록하면서 3승을 챙겼을 정도로 안정된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KT 타선을 처음 상대하는 만큼 생소함까지 더해진다면 KT 타선이 하트에게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NC 역시 키움과 한화에게 각각 2연승씩을 거두면서 현재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데 박건우와 박민우, 원투펀치가 꾸준하게 활약해주고 있고 용병 데이비슨도 기복은 있지만 득점권 상황에서 타점을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권희동과 김희집의 타격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에이스 하트가 등판하는 경기에서 타선이 어느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NC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째 경기는 하나 이글스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홈팀 하나의 선발은 문동주,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김도현입니다. 하나 문동주는 올 시즌 14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6.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문동주지만 직전 LG전 선발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완벽투를 펼치면서 오랜만에 선발승을 챙겼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올 시즌 경기력 기복이 심한 문동주고 최근 기아 타선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주중 NC에게 2연패를 당하면서 현재 4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안치홍과 최은성 두 베테랑의 타격감이 좋은 상황이고 용병 페라자 역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패 구간 득점권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아쉬운 하나 타자들이고 주포 노시환 역시 직전 경기 부상에서 막 복귀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 상대 선발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김도현이기 때문에 하나 타자들이 득점권 상황에서 집중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기아의 선발은 김도현인데 당초 윤영철의 등판 차례지만 윤영철이 허리 부상을 당하면서 불펜에서 활약 중이던 김도현을 대체 선발 투수로 올린 기아입니다. 한화에서 기아로 트레이드된 이후 군복무를 해결하고 돌아온 첫 시즌이고 군복무 이후 구속을 10km가량 끌어올리면서 150km대의 빠른 공을 뿌릴 수 있게 된 김도현입니다. 다만 역시나 제구가 관건이 되겠고 과거 선발 투수 경험이 있지만 최근에는 불펜에서만 활약했던 만큼 어느 정도의 활약을 보여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는 주중 삼성을 상대로 2연승을 거뒀고 현재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연승 구간 뽑아낸 총 득점이 33점이었을 정도로 타선이 폭발하고 있는 기아인데 최원준과 서건창, 김도영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용병 소크라테스와 주포 나성범, 최용우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변우혁의 타격감도 살아나면서 현 시점 걸을 타자가 없는 기아 타선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투수 김도현이 하나 문동주에 비해 안정감이 떨어지는 만큼 현재 팀 타율과 득점권 타율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아 타선의 득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메이저리그 경기는 영상을 촬영하는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도 아직 선발 투수가 발표되지 않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선발 투수가 발표된 정보들 위주로 반영해 코멘트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은 마틴 페레즈,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에런 놀라입니다. 피츠버그 페레즈는 올 시즌 14경기 1승 5패, 평균 자책점 5.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미러키전에서 4.2이닝 동안 5실점을 기록하면서 패전을 기록했었던 페레즈입니다. 올 시즌 잦은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고, 특히 필라델피아 타선을 상대로 약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특히 필라델피아 알렉봄에게 상당히 고전했었던 페레즈인데, 알렉봄은 페레즈를 상대로 통산 16타수 홈런 1개 포함 8안타, 타율 5할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페레즈에게 강했던 만큼 페레즈는 이 봄과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선발은 에런 놀란데, 놀란은 올 시즌 19경기 11승 4패, 평균 자책점 3.3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잭 휠러와 더불어 팀의 원투펀치 역할을 잘해주고 있고, 특히 피츠버그 타선을 상대로도 커리어 내내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전반기 막판 팀 타선의 핵심인 브라이스 하퍼와 카일 슈아버가 모두 부상에서 복귀한 필라델피아인 만큼 에이스 놀라가 등판하는 후반기 첫 경기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필라델피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은 크리스 베시,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잭 플라워티입니다. 토론토 베시는 올 시즌 19경기 8승 7패, 평균 자책점 3.5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에 흐름이 좋았던 베시인데 7월 등판한 두 경기에서 10이닝 동안 7실점을 기록하면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준 채 전반기를 마감했습니다. 게다가 디트로이트 타선을 상대로 약했던 베시인데, 디트로이트 타자들은 베시 상대로 통산 58타수 20안타, 타율 3할 4푼 5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베시를 잘 공략해왔습니다. 게다가 토론토는 현재 팀의 상징이자 에이스인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트레이드설에 오르내리고 있을 정도로 팀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한 상황이고, 올 시즌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1승 3패, 상대 전적까지 열세인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은 잭 플라워티인데, 플라워티는 올 시즌 16경기 6승 5패, 평균 자책점 3.1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완벽하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플라워티고, 토론토 타선을 상대로도 커리어 내내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토론토 타자들은 플라워티 상대로 통산 61타수 9안타, 타율 1할 4푼 8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플라워티 공략에 어려움을 겪고, 6월과 7월에도 피칭 내용이 좋았던 플라워티이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마이애미 말린스와 뉴욕 매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마이애미의 선발은 에드워드 카브레라, 원정팀 매츠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 카브레라는 올 시즌 7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8.2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신시내티전에서 3.1이닝 동안 피홈런을 무려 4개를 허용하면서 무너졌었던 카브레라고, 올 시즌 등판했던 7경기에서 2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피홈런을 기록했을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에게 장타를 다수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기 막판 매치 타자들의 타격감이 좋았던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역시 카브레라가 실점 없이 매치 타선을 막아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원정팀 뉴욕 매치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션 머나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머나야는 올 시즌 18경기 6승 3패, 평균 자책점 3.4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등판한 3경기에서 20이닝을 투구한 동안 5실점만을 기록했을 정도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머나야입니다. 매치 타선이 6월부터 7월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 타격 페이스가 좋았던 만큼 머나야가 5에서 6이닝 정도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마이애미 타선을 막아준다면 매치가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뉴욕 매치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9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소니 그레이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소니 그레이는 올 시즌 17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3.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그레이지만 원정 경기 등판에서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번의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이 5.09까지 올라가는 그레이고, 피안타율 역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걸 감안하면
이번 경기 호투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커리어 내내 애틀랜타 타선을 상대로 준수한 피칭 내용을 보여줬었던 그레이인데 애틀랜타 타자들은 그레이 상대로 통산 96타수 20안타, 타율 2할 8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가 스펜서 슈엘렌바흐, 올 시즌 데뷔한 루키가 등판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있는 만큼 세인트루이스 그레이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애틀랜타 타선을 막아준다면 접전 구도의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볼티모어의 선발은 코빈 번스입니다. 볼티모어 번스는 올 시즌 19경기 9승 4패, 평균 자책점 2.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팀의 에이스 역할을 잘해주고 있는 번스고 얼마 전 있었던 올스타전에서도 아메리칸 리그 선발 투수로 활약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호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볼티모어는 전반기 막판 타선의 타격감이 떨어지면서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로 전반기를 마감했었는데 휴식 기간 동안 타자들이 얼만큼 타격감을 끌어올렸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홈팀 텍사스는 아직 선발 투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전반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일찌감치 포스트 시즌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었지만 전반기 막판 9경기에서 7승 2패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은 살려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경기 상대가 아메리칸 리그 전체 승률 2위인 볼티모어인데다가 사이 영상 컨텐더인 번스가 등판하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볼티모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 모두 선발 투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홈팀 콜로라도는 확실히 타자 친화적인 홈구장 쿠어스 필드 경기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팀이고 원정팀 샌프란시스코는 올 시즌 콜로라도 상대로 5승 1패 상당히 강했던 만큼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2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LA 에인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랜드의 선발은 JP 시어스, 원정팀 에인절스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클랜드 시어스는 올 시즌 19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4.5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팀 내 선발 로테이션에서 폴 블랙번과 알렉스 우드, 로스 스트리플링이 모두 부상으로 아웃된 가운데 꾸준하게 선발 등판하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는 시어스입니다. 5에서 6이닝 정도를 던져줄 수 있는 이닝 소화력이 있는 투수고 오클랜드가 전반기 막판 타선의 타격감이 살아났었던 걸 감안하면 시어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에인절스 타선을 막아준다면 오클랜드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에인절스도 전반기 막판 치러졌던 시애틀과의 4연전에서 3승 1패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전반기 마무리를 거뒀던 만큼 오클랜드를 상대로는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LA 다저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다저스의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은 닉 피베타입니다. 보스턴 피베타는 올 시즌 14경기 4승 6패,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다소 기복 있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경기력 고점이 있는 투수고 7월 등판한 두 경기에서 약 14이닝 정도를 투구하는 동안 삼진을 20개나 잡아냈을 정도로 인상적인 피칭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커리어 내내 다저스 타선을 상대로 약했던 피베타인데 다저스 타자들은 피베타 상대로 통산 112타수 홈런 7개 포함 36안타, 타율 3할 2푼 1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레디 프리먼과 오타니 쇼헤이, 다저스의 원투펀치에게 상당히 약했던 피베타인 만큼 피베타는 이 두 선수와의 승부를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홈팀 다저스는 오타니와 프리먼,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이렇게 타선의 핵심 3인방이 모두 올스타전에 참가했었고 특히 오타니는 올스타전에서 3런 홈런을 기록했고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역시 홈런 더비 우승을 차지하면서 예열을 마친 상황인 만큼 자신들이 강했던 피베타를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서로가 승리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선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루이스 카스티오가 유력한 상황이고,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은 헌터 브라운입니다. 시애틀은 확실히 홈에서 선발 투수와 불펜 투수들의 힘으로 지키는 야구가 가능한 팀이고, 만약 예상대로 시애틀이 카스티오를 등판시킨다면 휴스턴의 강타선을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휴스턴 선발 브라운 역시 최근 피칭 내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과감하게 두 팀의 한 점차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2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48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